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안겨준 천사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2번이나 무사히 태어났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미국의 텍사스 한 아동병원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이 기적적인 출산 스토리는 엄마 마가렛 부모가 린리를 가진 임신 16주차 때 일어났습니다. 태아가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천미부 기형종이라는 건데 꼬리뼈에서 발견되는 종양입니다. 3만 5천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이 희귀 종양은요. 태아의 혈액 흐름을 막고 심할 경우엔 종양이 태아만큼이나 커져서 태아체 내 피를 다 흡수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과 산모는 고심 끝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출산 전에 종양 제거 수술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 3월 산모의 자궁을 열어서 아직 24주밖에 안 된 태아를 꺼낸 뒤에 꼬리뼈에 있던 종양을 제거합니다. 여기 종양 덩어리였어. 다시 태아를 자궁에 넣었습니다. 자칫 태아는 물론 산모의 목숨까지 장담 못할 정도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이 대수술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의료진은 결국 성공적으로 봉합 수술을 해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했다고 하고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6월 6일 약 2.4kg의 몸무게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린리는 2번째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의 사상 초유의 수술로 2번이나 무사히 태어나 출산의 기적을 보인 아기가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를 떼기 일보 직전 죽음의 문턱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준 아기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1살 된 마루아는 알 수 없는 증세가 계속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도 마루아의 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체불명의 뇌손상 바이러스가 마루아의 몸에 퍼지는 것을 막고 치료 중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물로 인위적인 혼수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2달간 계속된 치료에도 마루아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의료진 측에선 만약 마루아가 눈을 뜨더라도 스스로 먹거나 걷는 일은 물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루아의 부모님은 쉽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말이죠. 고통받는 딸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장치를 떼기 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마루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그때 마루아, 마루아, 몇 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마루아가 마루아, 기적적으로 눈을 마루아. 뜬 겁니다. 마루아. 아기기기기기기 어마마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마루아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빠와 마루아. 눈을 마주했습니다.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은 아빠. 딸인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입니다. 때때로 웃기도 하지요. 매일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는 계속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소식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은 게 제가 약간 태어날 때 약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아, 진짜? 사람이거든요. 저는 탯줄이 목에 감긴 아이고. 상태로 그 케이스 있어. 예, 그래갖고 한 반쯤 질식이 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요. 가끔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그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진짜 착하게 살라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저런 소식 들으면 정말 진짜 좀 제일 같아요. 남 얘기 같지 않고. 네, 진짜 응원을 보내게 되네요. 마르와. 릴리와 마루아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가족을 구하라. 작은 영웅들의 기적. 2014년 여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로건 카운티에는 강력한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그야말로 살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웃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피하기 위해 다 같이 집 앞 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거센 폭풍으로 정원에 있던 큰 나무 한 그루가 현관 쪽을 덮치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 몸통 아래 완전히 깔려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자, 이때 같은 시각 집안에 있던 그레고리 반스의 어린 두 자녀는 아빠의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나가보려 했지만요. 쓰러진 나무가 현관문을 막아 밖으로 나가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 어찌된 일인지 신호음 연결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10살짜리 딸 브리아나는 희망의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휴대전화의 와이파이 신호였는데요. 오. SOS 메시지를 휴대폰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아유 똘똘해라. Fire porch and my dad's almost dead. We need an ambulance, please. Please. 자, 과연 이 꼬마의 간절한 구조 요청은 어떻게 됐을까요? Yellow house. 정말 기적적으로 브리아나의 간절한 요청은 한 얼굴책 유저에게 전달이 됐고요. 곧바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도착해 브리아나의 아빠와 이웃들을 구조해서 무사히 모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 하나가 네, 정말 그 신호가 하나 잡힌 게 세상에. 목숨을 구한 거죠. 이후 로건 카운티 지역의 소방서 서장은요.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기적 같은 훌륭한 일을 해내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했고요. ABCD 뉴스에도 소개가 되면서 훈훈한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기특하네요. 대단하다. 숨쉬는 행복 14일간의 기적. 2007년 몽골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름 바람사이 네르구이. 그런데 이 네르구이는 몽골어로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네르구이는 선천적으로 기도와 코가 없이 태어난 안면기형 환아였습니다. 어머.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네르구이와 같은 안면기형은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30건이 전부일 만큼 희귀한 병이었고요. 생후 12개월을 채 넘기기 힘든 병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남들과 다른 외모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아들을 위해 네르구이의 가족들은 몽골 외곽에 위치한 고비 알타이 지역에서 숨어 살다시피 했고요. 게다가 네르구이의 부모님은 혹시나 아이가 입을 닫은 채로 깊이 잠들어 숨을 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아들을 위한 부모님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네르구이는 2013년 6살이 되던 해까지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월드비땡은 해외 저소득층 환자를 돕기 위해 나눔 의료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을 방문했다가 네르구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르구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국내 S병원은 그 즉시 진료, 수술, 입원 이렇게 재건 수술에 발생하는 모든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직 네르구이만을 위한 어벤져스 협진팀을 꾸리게 됩니다. 의료진들은 먼저 코를 만들 조직을 얻기 위해 네르구이의 이마 피부를 확장하는 조직 확장기 삽입술을 시행했고요. 약 2달간 늘어진 이마 피부를 조금씩 코로 이동시키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요. 갈비뼈와 연골을 이용해 콧뼈와 콧방울 등 만들고 또 늘어뜨린 이마 피부로 코 재건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내 구강 점막이 쪼그라들면서 뚫어놓았던 콧구멍이 다시 막히기 시작했고요. 황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한 의료진은 국내 최초로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기관을 인체에 삽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피대학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뚫어놓은 기도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우 교수를 포함한 20여 명의 연구진은 밤낮 없이 오직 이 작업에만 몰두한 결과 마침내 8월 7일 14일 만에 기적이 재탄생하는 순간 네르구이의 코 재건 수술은 드디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술로 인해 네르구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됐고요. 그해 11월 새로운 얼굴과 마음으로 몽골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진심이 만든 사랑의 기적. 북아일랜드 출신의 셰넌 로크는 17살 때부터 뇌전증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 간질이라고 불리는 병이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 증세로 친구도 자신감도 잃은 셰넌은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더욱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하루 종일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리트리버 종 반려견 포피였습니다. 자,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제 침대에 누워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둘인데요. 그런데 편안히 누워있던 셰넌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셰넌의 주위에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포피는 그런 그녀의 행동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요. 오히려 침착하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뇌전증 환자들의 경우는 발작으로 인한 과도한 침 분비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자칫 질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포피는 마치 교육이라도 받은 듯이 셰넌의 입 주위에 묻은 침을 닦아서 그녀가 질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요. 셰넌은
자신이 곧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 이유는 포피가 셔넌에게만 하는 아주 특별한 애정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나 앞발로 셔넌의 무릎을 밀거나 누르는 겁니다. 놀랍게도 셔넌의 발작 증세를 미리 감지해서 약 15분에서 20분 전에 미리 신호를 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대단하다. 셔넌은 이런 포피 덕분에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 같은 포피와 함께하면서부터 잃었던 자신감 또 미소를 되찾은 셔넌.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포피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우정이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 기적보다 놀라운 진심은 늘 통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브로맨스? 너는 내 운명? 오, 선행은 돌아오는 거야. 개인적으로 제 기사를요. 네. 제가 할 수 있다면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급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 트로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긴급 출동! 긴급 출동! 데이나 포인트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한 건데요. 트럭과의 충돌이 심했던 탓에 SUV 차량은 종이처럼 구겨졌고요. 겨우 목숨을 구한 차량 운전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안타깝게도 발가락 2개를 절단하고 약 한 달 반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구급 요원 크리스는 일과를 마친 어느 날 자신이 구한 운전자의 이름도 몰랐지만 문득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궁금해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서 그 운전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가 구한 운전자의 이름은 마이클 셔넌. 그런데 크리스는 왜 마이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놀랐을까요? 시간은 거꾸로 흘러 과거로 돌아갑니다. 크리스가 마이클을 구한 2011년에서 무려 30년 전인 1981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크리스. 몸무게가 겨우 1.45kg밖에 나가지 않는 미숙아로요. 크리스가 살 수 있었던 확률은 50%. 당시 담당 소아과 의사는 미숙아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24시간 아기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체크했고요. 담당 의사의 노력과 정성으로 크리스는 다행히 건강히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담당 의사가 바로 한 달 전 불타는 차 안에서 그가 구해낸 마이클 셔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나를 구해준 사람을 30년의 시간이 지나 거꾸로 내가 구하게 된 거죠. 아, 웬일이야. 정말 신기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암 환자 돕기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해 환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로 머리를 삭발했고요. 12,000달러, 우리 돈 약 1,435만 원을 모금해 전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얘기네요. 내용이. 정말 영화지 않나요? 예. 네. 모모를 막은 고양이의 호기심. 이번 특종은 고양이의 왕성한 호기심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레이크 오스 위고에 사는 샌디 마틴, 마이크 마틴 부부. 아내 샌디는 올해 2월 집안에서 반려묘 릴리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릴리, 이리 와야지. 아니, 얘가 불러도 안 오고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반려묘 릴리가 돌연 무언가에 홀린 듯 벽면에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뭐 꽂히면 계속 보거든요, 고양이. 그죠. 그죠? 벌레 같은 거 봤나? 근데 동물들이 약간 예지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개구리가 막 뛴다든지 아니면 새가 낮게 난다든지 저 릴리도 뭔가 그런 감을 챙 게 아닌가. 지진 감지 이런 거. 네, 뭔가 위기를 쫙 미리. 릴리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의 정체는 바로 벽난로와 연결된 가스 밸브. 한참을 가스 밸브 근처에서 냄새를 맡는 릴리를 본 샌디는 뭔가 이상한 것을 직감. 아, 오늘따라 얘가 왜 이러지? 아,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건가? 자신이 직접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 냄새가 너무나도 희미해서 이게 가스 냄새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릴리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샌디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즉시 가스 회사로 전화를 걸어 반려묘 릴리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세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셔야 합니다.
곧바로 마틴 부부의 집을 찾아 점검해 본 결과 마틴 부부의 집에서 가스가 위험 수준으로 누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늦었더라면 가스 폭발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야. 고양이 덕에 살았네. 정말 그런 거예요. 와, 진짜 릴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이제 릴리 덕분에 산 것도 있는데 저 행동을 그냥 무심히 지나갔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했을 그쵸, 뻔한 모든 게 다 거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반려묘 릴리는 몇 개월 전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백혈병을 앓다가 부부를 통해 입양된 고양이였습니다. 아니에요? 은혜를 갚았네. 우리가 릴리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릴리가 저희를 구해준 거였네요. 기적이라 불리는 모모. 2019년 10월 미국. 리사는 뉴욕주에 위치한 올버니 노스매닝 대로에서 여유롭게 운전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힌 듯한 충격에 그는 곧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급히 차에서 내려 확인을 했지만 범퍼만 훼손이 되어 있을 뿐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차에 충격을 느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방지턱 넘었나? 아니 그래도 그 충격이라면 어디 긁히는 소리가 났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리사는 의아했지만 뭐 공 같은 것에 부딪혔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에 있는 정비소를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던 중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에 리사는 다시 차에서 내려 소리가 나는 쪽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번호판 아래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리사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누가 쳐다봐? 자, 범퍼와 그릴 사이에서 있던 것은 바로 시바견 한 마리였습니다. 부딪히면서 꼈구나. 꼈어. 야 너도 진짜 로또 사라. 야 어떻게 저기 껴? 아니 저럴 확률이 있어? 진짜 걔도 로또 사야 돼요. 네. 근데 걔는 무사합니까? 자, 사실 리사의 자동차가 부딪혔던 건 저 시바견 코코였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코코가 부서진 범퍼와 그릴 사이로 정말 우연히 몸이 싹 뛰어버린 건데요. 이 사실을 알리 없던 리사가 처음에 차 주변을 확인했을 땐 코코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사고 이후 코코는 범퍼와 그릴 사이에 꽉 낀 채로 무려 45분이나 달리는 차 안에 갇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였고요. 아이고. 천만다행으로 리사가 코코의 이 신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 게다가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코코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차에 갇히고도 다리에 골절상만 입었을 뿐 아이고. 무사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코코를 치료한 수의사는 코코의 몸이 범퍼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정말 기적의 개예요. 라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쟤는 살 팔자다. 저기 차에 쳤는데 저기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코코야, 앞으로도 차주심 건강하게 잘 지내렴. 조상실이 돌본 구사일생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위기 탈출, 소년의 모모. 올해 1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친척들이 모여 한 산에서 스노우모빌을 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후 4시경 모든 가족이 집결지로 모였지만 17살의 소년 로버트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생긴 겁니까? 이거 되게 걱정될 텐데. 그렇죠. 자, 구조대까지 구조에 나섰지만 날이 저물며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그런데 로버트가 실종된 곳은 평소 지형이 험하기로 유명한 데다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곳이고요. 밤이 되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자, 평소에도 조난 및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 6시간이 지난 밤 10시 30분경 정말 다행히도 실종된 로버트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이구 이거 정말 다행이네. 근데 이게 지금 저 동네가 밤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럼 진짜 힘들어요. 그럼요. 털끝 하나 안 다쳤다면서요? 아주 무사했습니다. 어디 갔던 거야? 자, 로버트가 한겨울 산에서 조난을 당하고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소년의 놀라운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눈 속에 동굴을 판 거예요? 더 춥지 않아? 아니지 이글루가 있잖아요. 저게 단열이 잘 된다고. 단열이 된다. 근데 저걸 했다고? 17살의 소년이 아니 저거 무슨 저기
특공대 훈련할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비군 훈련 때도 안 배운 거 아니야, 저거? 저거를 어떻게 해? 정말 놀랍죠. 로버트는 자신의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혼자 저걸 했다고? 그렇습니다. 먼저 주변 지형을 전혀 모르는 자신이 함부로 길을 찾아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 그래서 자신의 스노모빌을 일단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옮겨놨고요. 똑똑하네. 근처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을 판 뒤 스노모빌에 있었던 비상식량을 먹으며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이야. 사실 기술을 발휘해 구사일생을 한 로버트의 장래 희망은 구급대원. 딱이다. 딱이야. 일단 면접은 무조건 통과네. 자, 그래서 평소 응급 상황과 생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미리 공부한 덕분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조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눈 동굴을 만드는 등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구사일생으로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저렇게 하라고 훈련을 보내도 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론으로만 배워도 그러니까요. 실제로 응용하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혼자 그렇게 떨어졌으면 이 패닉에 빠져서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무섭죠.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네, 구조대는 침착한 판단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한 로버트의 기질을 두고 소녀는 겨울에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는 진짜 구조되는 데서 여러 사람 목숨 더 살리실 것 같지 않아요?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 끝에서 구조된 사람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레이디버드 호수. 이 호수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해 잔잔한 호수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카약이나 보트 체험이 인기인데요. 올해 6월 10일 엠마와 올리비아는 친구 2명과 함께 보트를 빌려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아, 여기 뷰 대박이다. 근데 너 남친이랑 요즘 문제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남친 때문에 진짜 화나는 일이 있었잖아. 좀 들어볼래? 아우, 짱나 진짜. 네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 산매경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여기가 대체 어디야? 아우, 살려주세요! 한참 보트를 타고 여유를 만끽하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드넓게 펼쳐진 호수의 전경이 아닌 낭떠러지였습니다. 뭐야? 저 완전 인디애나 존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 어떻게 저거? 이들이 탄 보트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이곳은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이어진 롱혼댐의 가장자리였는데요. 어쩌다 이곳까지 왔느냐. 보트가 댐 쪽으로 흘러가는 동안 엠마 일행은 수다 산매경에 빠져 방향 전환을 알리는 부표를 미처 보지 못했고요. 아, 그 사이 보트가 댐으로 진입. 뒤늦게 엠마 일행은 보트 방향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유속이 강해 실패. 점차 댐의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4명 있는데 한 명도 그걸 못 본 거야? 수다 떨면 답이 없어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11m 높이에서 곤두박질할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와, 미치겠다. 2줄 던져줄 테니까 배에다 꽁꽁 묶으세요. 얼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트 렌트 회사의 다른 배가 도착. 다가오는 보트의 물살에 엠마 일행의 보트가 떠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근했고요. 급류에 휘말리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엠마 일행이 탄 배에 밧줄을 거는 데 성공. 생명줄과도 같은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벌벌 떨고 있던 엠마 일행은 이후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안전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 조금만 늦게 왔으면 그냥 떨어졌네. 그러니까 조금씩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추락하는 거잖아요.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 배가 또 접근할 때 배한테서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파도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조심조심하게 접근을 한 거죠. 아유, 다행이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9위 공개합니다. 추락 도중 하늘이 내린 모모. 올해 3월 멕시코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의 유적지를 찾은 남성 다비드. 와, 여기 정말 멋진데? 근데 이렇게 넓은 곳을 언제 다 둘러보나? 그는 들뜬 마음으로 약 30m 상공에서 유적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다비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있어요? 매달렸어? 오, 이 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올라가는 순간 잘못됐나 보다.
갑자기 열기구 바구니 반쪽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순식간에 미끄러진 다비드.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는 가까스로 열기구 가장자리를 붙잡았고요. 다비드는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수십 미터 상공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아니 몇십 미터 상공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호주 가서 열기구를 타봤는데 열기구가 되게 조심조심 날아가긴 하는데 그냥 바구니 안에 있어야 돼. 안전장치가 딱히 있질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문이 덜컥 열려버리면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아니 있는 거죠. 저거 8인 빠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 열기구 추락해 16명 사망. 2013년 이집트 열기구 추락해 19명 사망. 2012년 뉴질랜드 열기구 추락해 11명 전원 사망. 아유, 열기구 추락 사고는 곧 탑승객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말 위험한 사고인데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급하게 열기구와 연결된 로프를 붙잡아 열기구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요. 다비드가 추락할 것을 대비해 바닥에 안전 시트를 깔았습니다. 근데 건물 아래도 아니고 열기구는 움직이기 때문에 뭐 깔려 있다고 해도 어디로 날아갈 줄 알고 그냥 어디로 떨어질 줄 알고. 바람 타서 옆으로 쓱 흘러가잖아. 그럼. 그런데 말입니다. 다비드가 열기구에 매달린 지 2분가량 지났을 무렵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어떡하냐? 지금 놓친 거지? 놓친 거 팔에 힘 빠진 거야. 저기서 오래 못 있어. 아, 근데 지금 오늘 다행히 주제가 구살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나쁜 결말은 아닐 거야. 나쁜 결말은 아닐 거야. 오늘 주제 죽음 아니죠? 자, 죽음 19 아니죠 오늘? 그 직후 영상도 보시죠. 뭐야? 야 이거 영화라고 해도 개연성 없겠다 이거. 저 공중 뭐 고개쇼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와. 액션 배우 아니고요.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심지어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돌고 있었잖아. 네. 근데 눈앞에 줄 딱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쇼 아니냐고. 그걸 잡은 거 아니야. 이게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야? 로또보다 없지 이거. 저는 이런 상황은 빈 디젤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빈 디젤도 얼마나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겠어요. 열기구에서 추락해 공중에서 부른 다비드는 정말 극적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열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붙잡았고요.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1위가 아니냐? 난 그래서 2위 생각했다니까. 정말로 이거는. 빰빰빰빰빰. 거의 그거 아닌가요, 지금? 빠라밤. 아유 빠라밤도 빠라밤. 시나리오 이렇게 써오면은 그래. 백이야. 저분 한번 인터뷰해 보고 싶다. 눈앞에 그 줄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부산신이 돌본 구살생 19 8위를 공개합니다. 반퇴! 안 돼! 전하자. 묶은 기사 하나. 오퇴! 전하자, 전. 저희 좀 쉬고. 그렇지! 아, 나 참 진짜. 최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폭풍 질주.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F1. 하지만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하며 때론 끔찍한 사고가 발생. 2014 시즌 일본 그랑프리 도중 사고로 사망한 쥘 비앙키를 비롯해 수십 명의 선수가 대회 중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아 너무 아찔해요 저 영상 보면. 아 역대 최고의 레이서로 불리는 알톤 세나도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예 스피드를 겨루는 대회다 보니까 뭐 에어백 같은 건 아예 없잖아요. 에어백이 장착되면 머신의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최대로 가볍게 만들어서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바레인 그랑프리 도중 F1 사상 역대 최악의 사고가 발생. 대회를 지켜보던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끔찍한 사고의 주인공은 대회 참가자인 로맹 그로장. 그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220km로 폭풍 질주하던 그때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서킷 방호벽으로 돌진.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폭발했네. 어휴 완전 부딪혔구나. 드라이버가 살아있어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차가 잘릴 정도면 오. 어마무지했다는 거죠. 사고 직후 경기는 즉시 중단.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이 빨리 그로장을 구출하길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사고 발생 28초 만에 선수들과 관객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 뭐야 터미네이터야? 진짜 알비백이다 진짜. 우와. 사고 직후 그로장은 잠시 기절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 하지만 그의 왼발이 페달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머신 안으로 들어가 몸을 최대한 눕혀 자세를 바꿨고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그렇게 사고 발생 28초 만에 그로장은 무섭게 타오르는 화염을 뚫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28초 만에? 28초 만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게 정신을 차렸거나 자세를 바꿔도 나올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폭발로 이어지면서 인명사고가 났을 거예요, 진짜. 역대 최악이라 불릴 만큼 끔찍한 사고 속에서 생존한 그로장은요. I wasn't for the halo some years ago, but I think it's the greatest thing that we brought to Formula One, and without it, I wouldn't be able to speak to you today. 2018년 대회 측에서 사고 발생 시 선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장착하도록 한 헤일로 머리 보호 장치. 이 장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사일생한 그로장은 화상 치료를 받고 사고 7개월 만에 서킷으로 복귀. 그리고 2020년엔 업계 유명 팀과 신규 계약도 체결하며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헤일로 장치가 되게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네요, 진짜. 근데 저게 되게 강도가 센가 보다. 근데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했네. 교수가 무사할 수 있던 이유. 2020년 11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교수 마리오 산토스의 집에 강도들이 침입. 우린 강도다. 순순히 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마리오 산토스. 심지어 강도들은 극악무도하게도 그 임신한 딸을 인질로 붙잡았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와, 딸을. 내 가족을 그것도 임산부를 데리고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산토스 교수의 집에 침입한 이들은 부유층만 노리는 강도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그의 집 주변을 맴돌며 철저하게 범행을 사전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계획대로 산토스의 딸을 붙잡고 협박해 금품을 챙겼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 사건 발생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 범인들은 현장에서 모두 검거됐고요. 산토스와 딸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빨리 근데 왔다.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으면 신고는 더 빨리 받았다는 얘긴데.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된 거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강도들도 이것만큼은 차마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라이브 방송 중이었구나. 아니면 중강의를 하고 있었나? 아, 중강인가 보다. 중강의를 하고 있었나 본데. 교수 산토스 선생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받겠냐고. 학생이 다 본 거 아니야, 그 클래스에 본 있는 거지. 애들은. 이 강도들은 온라인 화상회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범행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생중계되는 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수업에 참여한 20여 명의 제자들은 긴급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녹화된 게 아니라 라이브라 다행이네, 진짜. 야, 그러니까. 그지? 야, 너무 무섭다, 정말. 와, 이거는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조상신이 돌본 941생 19, 6위 공개합니다. (2010년)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 추락, 97명 전원 사망. 2019년 이 항공사 비행기 추락, 탑승자 157명 전원 사망. 이렇듯 항공기 사고는 났다 하면 대부분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생존자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터키에서도 168명을 태우고 앙카라에서 출발해 트라브존에 착륙하던 피항공사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 절벽 아래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휴, 저는 아비규환이지. 어쩔 수 없지. 저 정도면 정말 기도밖에 없죠. 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에 탑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찔한 사고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168명 탑승객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사고 당일 약간의 비가 내려 트라브존 공항 활주로가 젖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이래? 평소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젖은 지면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 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자 기장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비행기가 급회전하면서 중심을 잃고 공항 옆에 바다를 향해 돌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절벽의 진흙 속에 비행기 바퀴가 걸리면서 침몰 위기 직전 비행기가 기적처럼 멈췄던 겁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비가 와서 진흙이 된 게 그렇죠. 이게 천만다행이네요. 마른 흙이었으면 그냥 내려갔겠죠. 아니 근데 저거는 승무원들 공도 있는 거예요. 안에서 승객들에게 어쨌거나 침착하게 버틸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된 거지. 그냥 뭐 승객들이 이미 패닉이었으면은 저 비행기는 멀쩡했지만 그 안에서 이미 막 여러 명이 다쳤을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사고 직후 긴급 출동한 공항 구조대는 추락을 막기 위해서 여객기에 밧줄을 묶었고요. 엔진 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을 뿌리며 신속히 승객들을 구조.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뭐 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번 사고 나면 사실 거의 대형 사고니까. 그렇죠. 번원 생존했다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특종 또한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사연입니다. 올해 3월 미국의 한 60대 부부는 평생 꿈꿔왔던 노년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로드트립을 떠났는데요. 여행을 하던 부부는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의 말라드 협곡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가 말라드 협곡인가 봐. 너무 예쁘다. 그래, 듣던 것보다 훨씬 멋진 걸. 달리는 차 안에서 말라드 협곡의 경이로운 풍경을 감상하던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노부부에게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차예요? 협곡 위에 좁은 다리를 지나던 노부부 트럭이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난간을 향해 돌진 아파트 10층 높이의 협곡 아래로 그대로 추락할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트럭에 연결된 카라반이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트럭을 붙잡아 다행히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 빨리 꺼내야 될 텐데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저 고리가 언제 끊어질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을걸? 그럼 내가 혹시 움직이면 움직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유 움직이지 마!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는 이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은 트레일러와 쇠사슬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과 구조대가 단 6분 만에 출동. 그러나 구조 작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우선 주변에 있던 3대의 트럭으로 사고 차량을 연결해 고정한 뒤 구조대원이 밧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트럭 쪽으로 접근. 하지만 자칫하면 트럭이 앞으로 쏠려 협곡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했습니다. 무려 1시간 8분 동안의 구조 작업을 펼친 끝에 노부부와 강아지 2마리까지 무사히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대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상황이. 그리고 자칫하면 차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 노부부도 어떻게 보면 1시간 넘게 매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세 그대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뭐 1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100시간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조상신이 돌본 구사일생 19 4위를 공개합니다. 올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 7살 소년 엘리아스는 할머니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숨으면 할머니가 절대 못 찾겠지? 고민하던 엘리아스가 야심차게 숨은 곳은 바로 마당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 아니었습니다. 아, 불안하다. 쓰레기차가 오나 설마? 쓰레기통 안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엘리아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아스의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밖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 미국에 그거 아니에요? 쓰레기통 수거차가 와서 걸어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터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냥 출발해서 소각장으로 가잖아. 엘리아스가 쓰레기통에 숨어있던 그때가 하필이면 쓰레기 수거 시각이었습니다. 쓰레기차가 엘리아스가 숨어있는 쓰레기통을 집어들고 탈탈 털어냈던 것입니다. 엘리아스가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겠다. 아, 해필 또 그때 또 수거 시간이냐. 아유. 하고 저게 차 안에서 저게 무슨 기계가 돌아가나 아무튼 시끄러울걸요. 엄청 시끄럽죠. 저 운전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쓰레기차에 설치된
분쇄 압축기. 아이고. 그 분쇄 압축기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의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와, 이거 무슨 공포 영화 아니야? 소리를 질러도 모르고. 눈앞에는 칼날이 있고. 우리가 아는 그 파쇄기 그런 거죠. 그죠, 이거. 와, 이거 어떡하냐? 공포에 질린 엘리아스가 비명을 질렀지만 굉음을 내는 기계 소리에 묻혔고요. 날카로운 칼날은 점점 엘리아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를 덮치기 일보 직전의 순간 기계가 기적같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췄어요? 엘리아스의 생명을 구한 이는 당시 쓰레기차를 운전하던 환경미화원 피델이었는데 그가 정말 극적으로 엘리아스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 미국의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분쇄 시 감시 카메라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아우, 저기 안전장치 있었네. 평소 업무 지침을 성실히 지켰던 피델은 그날도 어김없이 운전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 엘리아스를 발견. 그 즉시 분쇄기를 멈췄던 것입니다. 우와. 잘했네. 근데 저게 FM대로 하지 않고 늘 분쇄하는 쓰레기 때문에 안 봤다면 그냥 사실 안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매일 하는 일이니까 네. 저걸 매번 어떻게 쓰레기를 보고 있겠어요. 저거 몇 시간 돌면서 쓰레기통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다 지켜본다는 거 사실 고마운 않죠. 일이죠. 진짜. 사건 이후에 엘리아스와 환경미화원 피델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그리고 예리한 눈썰미와 성실함으로 한 아이를 구한 환경미화원 피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인명구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려야죠. 훈장도 드리고 드릴 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이래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이번 특종 역시 예리한 눈썰미로 누군가를 살려낸 사연입니다. 올해 6월 브라질 토칸칭스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실바가 갑작스러운 컨디션 이상으로 의식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하기도 한데 이런 네. 다른 데로 가서 또 추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 아이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실바가 사망했다고 판단. 구급대원은 실바의 시신을 시신 가방에 안치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구급대원들은 경찰의 시신을 인도한 뒤 현장을 떠났고요.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해당 사고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페레이라 기자가 시신 가방을 찍던 중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광경. 시신이 움직여요. 진짜 움직였다고요? 시신으로 판단할 때는 보통 심장이 정지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가 뭐 이렇게 뭐 바람에 불간다거나 뭐 이런 거 잘못 본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일이지? 움직였죠. 살짝 높아졌다 내려가는 거. 그치? 봤죠. 봤어. 안 보여?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근데 한 기자님은 이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렸는데도 처음에 못 봤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눈썰미가 진짜 좋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기자의 관찰력이 좋았네. 그렇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곧바로 시신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사망한 줄만 알았던 실바가 아주 옅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페레이라 기자는 실바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요. 자, 그리고 약 10분 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다시 도착해 실바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살아있었네. 진짜 저 기자분의 눈썰미가 없었다면 이게 그냥 그대로 시체안치소로 가서 처치를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리한 눈썰미로 한 생명을 살린 페레이라 기자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본능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10분이었습니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저 정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러시아 연방 다케스탄 공화국. 이곳에는 러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약 1920m 아찔한 깊이의 술락곡이 있습니다. 경치는 진짜 엄청 좋다.
정말 천혜의 자연이네. 와,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이 술락 협곡의 광활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핫스팟으로 유명한 곳, 바로 절벽 꼭대기에 설치된 그네입니다.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아찔한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이 그네를 찾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네를 산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심리가 또 저런 데면 또 찾아간단 말이죠. 당연하죠. 내가 찾아는 가도 저걸 어떻게 타? 정말 다들 나는 강심장이야. 인기 만점인 술락 협곡의 그네, 올해 6월 안나와 알리나도 이 그네를 타며 신나게 스릴을 즐겼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신나게 해주겠어. 내 스윙 실력을 보라고. 더 세게 밀어줘. 너무 신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네가 6번쯤 왕복했을 무렵. 자, 신나하고 있죠? 또 밀어줍니다. 쭉! 에이, 너무 민다. 그래야 또 그만 밀어. 그냥 좋아하시니까. 놔두세요, 이제. 놔두세요. 그랬어. 와 이거 어떻게 해? 보시다시피 끔찍하다. 그네는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없던 상황. 그런데 안나와 알리나가 타고 있던 그네의 한쪽 줄이 끊어지며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추락. 아휴.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던 그때 저기 사람이 살아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추락한 두 사람은 절벽 끄트머리 아래에 설치된 나무 받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후에 이 아찔한 광경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요. 그네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쪽이 떨어지면서 약간 또 휘청한 게. 그렇죠. 이게 진짜 목숨을 구했네. 천운이죠. 아이고 진짜. 야, 근데 저거라도 해놨어. 진짜 다행이다. 아이고.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의 사고 소식을 접한 러시아 다케스탄 관광부는요. 그네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사고가 발생한 그네는 철거됐다고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안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상신이 돌본 부사일생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판 삼풍백화점,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폭격당한 듯 무너져 내린 플로리다의 비극. 2021년 6월 24일 새벽 2시경 미국 플로리다주의 12층짜리 아파트의 일부가 건물 노후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98명이 사망했는데요. 아, 저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게다가 새벽 2시면 다 사람들이 귀가해서 집에 있을 시각이죠. 진짜 다 자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층 건물이 층층이 팬케이크 형태로 붕괴된 데다가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 수색과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몇몇 유족들은 희생자의 주검을 일부만 겨우 수습했을 정도로 참혹했던 사고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가 화제가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16세 데븐 곤잘레스. 아유, 세상에. 이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죠? 그러게 그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디 뭐 피할 데도 없는데 사실. 네, 사고 당일 해당 아파트 9층 침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데븐의 엄마 안젤라는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걸 감지. 뭐지? 지진인가? 데븐, 어서 일어나. 일어나서 대피해. 잠이 든 딸 데븐을 급하게 깨웠지만 그녀가 잠에서 깬 순간 갑자기 바닥이 움푹 파이면서 데븐은 그대로 콘크리트 잔해들과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인지를 하자마자 자다 깼는데 땅이 꺼지고 있다니 어머 얼마나 무서웠을까. 꿈인 줄 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꿈이야 생시했겠다 진짜. 근데 9층에서 떨어졌으면요. 살았다 해도 부상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데븐은 건물 5층에 떨어졌고요.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뒤 엄마 어디 있어?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요. 잔해물 사이에 다리가 끼어 출혈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 누구 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대원이 대분을 발견, 파편을 뚫고 가까스로 구조를 하는데 성공했던 건데요. 아니, 4개 층이 추락이 된 거잖아요. 9층에서 5층까지 떨어졌어도.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살았네, 그래도. 근데 그리고 잔해 속에 있었으면 또 구조대원이 못 봤으면 또 그냥 죽는 거잖아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배구팀에서 활약하던 데브는 구조 당시 얼마 뒤 있을 배구 경기를 걱정하는 등 삶의 열의를 보여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붕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대퇴골 골절로 좋아하던 배구까지 중단하게 돼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까지 배구를 좋아하는데 완쾌돼서 다시 선수로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희망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배구를 다시 잘해가지고. 예.